안녕하십니까. 저는 쿨러커스의 컨설턴트 김두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애저 버추얼 데스크탑이라는 가상 데스크탑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애저 버추얼 데스크탑은 이전에 윈도우즈 버추얼 데스크탑이라는 명칭에서 애저 버추얼 데스크탑으로 변경이 되었고요. 지금 많은 고객사들이 망분리용 또는 단순한 점프박스용 또는 직원들의 집에서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용도로 지금 많은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PT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AVD에 대한 개요, 그 다음에 AVD의 근본 기술인 RDOS와의 차이점, 그리고 아키텍처, 또한 어떻게 AVD를 배포할 것인지에 대한 고려사항 및 관리를 하기 위한 도구가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애저 버추얼 데스크탑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윈도우즈 클라이언트는 개인에게만 할당되는 퍼스널 방식뿐만 아니라 풀링된 방식으로 VM을 배포하여도 사용자당 하나의 단일 세션만을 지원을 했습니다. 하지만 애저에서 제공해주는 멀티 세션을 사용하여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하나의 VM에 접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기억해야 될 것은 멀티 세션은 배포 이미지를 만들 때 마켓플레이스에서 멀티 세션이라고 명시된 VM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또한 혹시 사용하고 계시는 마이크로소프트 365 플랜에 따라서 윈도우즈 10 관리도 가능하고요.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 4 엔드포인트를 사용하고 계신다면 윈도우즈 10 AVD를 엔드포인트로 등록해서 디바이스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재 지원되는 배포 이미지 OS는 윈도우즈 10 엔터프라이즈, 그다음에 윈도우즈 7 엔터프라이즈, 서버는 윈도우즈 2012 R2 이상을 사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얼마 전에 윈도우즈 11 멀티 세션도 애저의 VM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빨간색 네모칸이 윈도우즈 11 멀티 세션이 추가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AVD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라이선스 중 하나를 보유하고 계셔야 됩니다. 애저 서비스 사용에 대한 비용은 포함이 되진 않고, 다시 말해서 사용자가 서비스를 사용할 때 소비한 애저 VM, 스토리지, 네트워크 비용 등에 대해서만 비용을 지불해야 되고요. 또한 이런 애저 서비스 사용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애저 리저브드 인스턴스라는 그런 비용 절감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애저에 대한 비용을 절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AVD의 근본 기술인 RDOS와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RDS 서비스는 RD 웹, RD 게이트웨이, RD 라이선싱, RD 커넥션 브로커, RD 세션 호스트와 같은 RDS 서버 역할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러한 역할들은 고가용성 구성으로도 지원이 되고 온프레미스의 물리적 서버 및 또한 하이퍼브에서도 또는 애저에서도 구축이 가능합니다. 이런 RDS 서버를 온프레미스에서 구축을 하기 위해서는 서버 및 스토리지와 같은 이런 물리시설이 당연히 필요하고, 또한 RDS를 가상화 기반에 구축을 하려면 하이퍼바이저를 도입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은 좀 설치가 어렵고 또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게 되고, 또한 관리 포인트도 늘어나게 되는 그러한 단점들도 있기는 합니다. 만약 RDS를 애저 이아스로 구축을 하게 되면 VM으로 RDS의 각 역할을 구축을 할 수가 있고, 서버 및 스토리지에 대한 물리적 시설은 애저의 인프라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설치 및 관리는 어렵지만 애저에 대한 온프리미스에 대한 인프라 비용은 줄일 수가 있습니다. AVD는 이러한 인프라뿐만이 아니고 서버 역할에 대해서 따로 구축할 필요 없이 이미 애저에서 관리되는 영역으로 구축이 되어 있고요. 이것을 우리는 애저 버추얼 데스크탑이라고 부릅니다. 실제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사용할 VM에 대해서만 배포 이미지를 만들어서 관리자가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차이점은 AVD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애저 AD 인증, 그리고 온프레미스 액티브 디렉토리 인증까지 두 번의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이 부분은 맨 마지막에 제가 데모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면 RDS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온프레미스에 구축을 할지, 또한 애저의 이아스로 구축을 할지, 아니면 애저에서 모두 관리해주고 있는 영역으로 애저 버추얼 데스크탑 서비스를 사용할지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AVD의 경우 RDS 역할이 애저에서 파스 서비스로 호스팅이 되고 있으므로 더 편리하고 더 빠르게 관리 포인트 없이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그럼 AVD 아키텍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VD는 크게 두 가지 관리 부분으로 구분이 됩니다. 브로커, 게이트웨이, 부하 분산 장치, 또 진단을 포함한 가상 데스크탑 인프라는 MS, 마이크로소프트에 의해 관리가 되고 있고요. 다만 관리자는 가상 데스크탑, 그 다음에 앱, 또는 거버넌스에 필요한 정책만 따로 설정하시면 되고요. 또한 컨피그레이션 매니저 혹은 마이크로소프트 인튠, 지금의 엔드포인트라고 하는 그런 툴이 있다면 그런 도구를 사용해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AVD가 온프레미스에 있는 리소스의 연결이 필요한 경우 애저 가상 네트워크를 온프레미스 네트워크랑 VPN 또는 익스프레스 라우팅으로 연결을 해서 터널링을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AVD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액티브 디렉토리가 필요하고 액티브 디렉토리 사용자 계정을 애저 AD에 동기화를 해야 합니다. 액티브 디렉토리는 온프레미스 액티브 디렉토리 또는 애저의 이아스로 구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동기화된 사용자는 AVD 액세스를 하기 위해서 자신의 디바이스에서 웹 또는 앱으로 AVD 파스 서비스를 통해 AVD의 액세스를 시도하게 되고요. 사용자는 애저 AD에서 인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MFA가 설정이 되어 있다면 MFA 인증 이후 자신에게 할당된 VM이 보여지게 됩니다. VM에 로그인을 할 때는 한 번 더 아까 말씀드린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이때 액티브 디렉토리에서 커버러스 인증을 통해 로그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AVD 네트워크를 구성할 때 하나의 VNet에서 구성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허브 앤 스포크 모델을 구성으로 해서 가상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이 그림에서는 온프레미스를 익스프레스 라우트 또는 VPN 터널링으로 연결해서 VNet에 연결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AVD VM이 배포된 스포크 가상 네트워크에서는 허브와 통신하기 위해서 VNet 피어링을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트래픽은 방화벽이나 네트워크 가상 어플라이언스로 제어가 가능하고요. AVD 서비스에서 필요한 포트만 오픈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배포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AVD를 배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사전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아이덴티티 전략 구성, 그 다음에 멀티 세션을 사용한다면 프로필을 저장할 공간, 또한 배포 시 필요한 관리자 자격 증명이 있습니다. 아이덴티티는 세 가지 중 한 가지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애저 AD 도메인 서비스 또는 애저 VM에 액티브 디렉토리를 구성하거나 이미 온프레미스에 액티브 디렉토리가 있다면 익스프레스 라우트 혹은 VPN을 연결하여 애저 AVD VM에서 온프레미스 AD로 인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 프로필을 저장하기 위한 공간으로는 파일 서버, 그다음에 애저 파일즈 또는 애저 랩의 파일즈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포에 필요한 권한은 애저 구독 관리자, 애저 AD 전역 관리자, 액티브 디렉토리 관리자 권한이 필요합니다. AVD를 배포할 때는 몇 가지 최소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사용자 동기화를 하기 위한 애저 AD 커넥트 설치, 그 다음에 당연히 애저 구독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VNet 설정, 멀티 세션인 경우에는 SMB 파일 공유, 그리고 이제 라이센스, 온프레미스 리소스에 액세스 하려면 VPN 터널링 구성, 이러한 몇 가지 고려사항들이 있습니다. 또한 아이디에 대한 보안을 고려를 하신다면 MFA 또는 조건부 액세스 정책을 통해서 이런 아이디에 대한 보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멀티 세션 환경에서는 사용자 프로필을 스토리지에 저장을 하기 위해서 FX 로직스라는 로밍 프로필 도구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때 다음과 같은 라이센스를 만약에 가지고 있다면 추가 비용 없이 무료로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사용자 프로필은 저장소에 VHD로 저장이 되고요. RDS에서 사용되는 UPD와 접근 방식이 동일합니다.
UPD는 유저 프로필 디스크라고 하는데 이 프로필 저장될 때는 VHD 가상 하드 디스크 방식으로 저장이 되고, 마찬가지로 AVD에서도 VHD 방식으로 저장이 됩니다. 또 FS 로직스는 이러한 사용자 프로필이 저장되어 있는 VHD 파일에 연결을 하기 위해 사용자가 VM에 로그인할 때 연결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사용자가 로그오프를 하면 자동으로 이 VHD 파일 연결이 해제가 됩니다. 또한 프로필이 로컬에 저장되지 않으므로 로그인 시간에 따로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배포 단계는 크게 4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아이덴티티 준비 단계, 그 다음에 애저 구독에 AVD 리소스 공급자를 등록하고, 그 다음에 호스트풀을 생성하고, 또 멀티 세션인 경우 프로필 저장소를 구성을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관리자는 아이덴티티 준비, 그 다음에 호스트풀, 프로필 저장소를 관리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AVD 실제 배포 시 전략사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배포 시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3가지 방안을 고려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AD가 없을 경우 애저 구독에 AD를 새롭게 구축을 할 수가 있고요. 이미 온프레미스에 액티브 디렉토리가 있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VPN 구성으로 애저의 도메인 컨트롤러를 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애저 AD 도메인 서비스는 액티브 디렉토리가 없고, 그 다음에 온프레미스 리소스에 대한 연결이 필요하지 않을 때 그런 테스트 환경에서 적합합니다. 그리고 애저 AD 도메인 서비스는 항상 실행이 되면 매월 고정 요금이 발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온프레미스 AD가 있는 고객은 하이브리드 환경으로 구성이 가능하고요. 이는 애저의 AD가 필요하지 않고 그냥 애저 VNet과 VPN 터널링 구성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배포를 하게 되면 AVD VM은 AD의 조인이 되게 됩니다. 그래야 AD와 통신이 가능하게 되고요. 또한 AD 사용자는 반드시 애저 AD와 동기화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AD 서버가 온프리미스에 있다면 익스프레스 라우트 또는 사이트 투 사이트 VPN 연결을 해야 되고, 각 연결 방식은 비용 및 대역폭을 고려해서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네트워크 사이징으로는 AVD를 배포할 지역, 리전의 RTT도 고려를 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애저 리전은 빠른 RTT를 제공하고 있고요. 클라이언트에서 호스트풀이 배포된 지역까지의 RTT는 150ms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른 고려 사항은 디스플레이 해상도, 또 사용하는 사용자 응용 프로그램 유형, 그 다음에 사용자 수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스토리지 고려 사항으로는 애저 파일즈 또는 SOFS, 그 다음에 애저 맵 파일즈, 크게 3가지 방법으로 가능하고요. 현재는 애저 파일즈도 AD의 도메인 조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애저 파일즈를 많이 쓰고 계십니다. 스케일아웃 파일 서버는 구축 및 관리에 대한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비용 및 효율성을 고려하여 스토리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다음 멀티 세션으로 VM을 배포할 때는 포억 우선과 깊이 우선 2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포억 우선은 호스트풀에 사용 가능한 모든 세션 호스트에 새 사용자 세션을 배포를 하고요. 깊이 우선 방식은 연결수가 가장 많지만 임계값에 도달하지 않은 사용 가능한 세션 호스트에 사용자 세션을 계속 배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계치에 이를 때까지 사용자 세션을 계속 연결을 하고요. 세션 호스트의 수를 보다 면밀하게 제어하고자 하면 깊이 우선 방식을 사용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 다음에 호스트풀을 생성을 할 때는 사용자 유형 또는 동일한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기반에 따라서 풀을 디자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부서의 사용자들이 동일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풀, 또는 컴퓨터 자원을 많이 소모하는 사용자 유형 그룹의 풀,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호스트풀이라는 것은 동일한 이미지가 배포되는 이미지 배포단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호스트풀을 디자인할 때는 유형을 원하시는 유형에 대한 기준을 잡고 배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 호스트풀을 생성할 때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네이밍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또한 VM 호스트명은 관리자가 지정한 이름에 자동으로
VM1, VM2, VM3 이런 식으로 네이밍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개발자들이 사용할 AVD VM을 배포를 한다고 하면요. 호스트 풀 이름을 뭐 디벨로퍼 풀이라고 네이밍을 하고 실제 VM을 배포 시 관리자가 공통으로 들어가 호스트명을 디벨로퍼 VM이라고 지정을 하게 되면 VM들은 이름이 디벨로퍼 VM-1, 디벨로퍼 VM-2, 뭐 -3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넘버링 돼서 호스트명이 추가가 됩니다. 다음 가격 및 사이징 권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을 고려할 때는 뭐 지금 현재 자신의 회사가 EA 계약이 있는지, 또 AVD를 사용할 지역이 어디인지, 그다음에 사용자 수, 또한 뭐 VM 사양 등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애저 서비스 비용은 AVD 사용자 라이센스에 포함이 되지 않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VM에 대한 사이징을 고려할 때는 먼저 멀티 세션인지 또는 단일 세션인지를 결정을 하고요. 각 워크로드 유형에 맞는 VM 사양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멀티 세션 워크로드 유형에 대한 기준은 뭐 라이트 유형의 경우 뭐 커맨드 라인이나 이런 웹사이트에서 단순히 뭐 입력 작업 정도를 하는 기준을 정하고 있고요. 헤비 유형의 경우에는 뭐 아웃룩, 워드, 파워포인트 등 이런 전반적인 MS 오피스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 VM에 2명이 접속한다고 가정했을 때 뭐 4코어의 16기가 메모리, 즉 사용자당 2코어의 8기가 리소스를 할당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단위 세션의 경우 물리적 디바이스 권장사항과 뭐 일반적으로 동일하고요. 사용하려고 하는 소프트웨어의 권장사항에 따라서 VM 사이징을 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워크로드 유형 및 또는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또 구체적인 내용은 MS 독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뭐 원격 데스크탑 워크로드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바로 MS 독스에서 해당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애저 버추얼 데스크탑 관리에 대한 한번 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VD를 관리할 수 있는 제품 중에는 MS 파트너인 너디오라는 제품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너디오는 MSP에 대한 뭐 포털 제공뿐만 아니라 AVD에 대한 포털도 따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너디오도 사용하려는 이런 제품에 따라서 가격 정책이 따로 있고요. 위에 주소 getaudio.com이라고 입력해서 들어가서 보시면 해당 제품에 대한 가격 정책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너디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고객이 구독하신 애저 AD 테넌트를 너디오 포털에 등록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몇 가지 더 정보를 입력해야 됩니다. 테넌트 및 애저 구독이 등록이 되고 나면 포털에서 사용자에 대한 라이선스 부여도 가능하고요. 사용자에게 할당된 AVD도 관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너디오는 저희 쿨러코스랑 파트너가 맺어져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시면 저희 쪽으로 문의를 주셔도 되겠습니다. AVD를 단순하게 관리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GitHub에 있는 소스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애저 VDI 스타터라는 소스가 있습니다. 이 관리 제품은 서드파티나 또는 MS에서 제공되는 솔루션이 아니고 개발자가 개발한 소스를 공유해서 GitHub에 올려놓은 거라서 무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 애저 VDI 스타터는 애저 웹앱을 사용해서 배포가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사용자가 스스로 웹페이지에서 자신에게 할당된 VM을 끄고 킬 수 있도록 셀프 포털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기능에는 뭐 일정 시간 동안 유효 세션 및 뭐 연결이 끊긴 VM이 있다면 애저 비용이 나가지 않도록 VM 비용이 나가지 않도록 VM을 할당 취소할 수 있는 옵션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AVD 배포 및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인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미 액티브 디렉토리를 구성을 했고요. 보여드리기 위해서 다 세팅을 미리 해놨는데 지금 액티브 디렉토리 지금 보시는 화면은 도메인 컨트롤러이고 뭐 AVD 유저스, AVD VMs라는 OU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AVD 유저스의 사용자를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AVD VM들이 배포하게 되면 이 OU로
위치될 수 있도록 이렇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AVD 유저스에 가서 보시면 테스트 01, 테스트 02라는 사용자가 있고요. 그래서 Azure AD 동기화된 사용자를 보시면 이렇게 테스트 01, 테스트 02 사용자가 동기화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VD를 배포하기 위해서는 Azure 포털 사이트에서 Azure 버추얼 데스크탑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요, 이렇게 호스트풀을 생성할 수 있도록 화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몇 가지 데모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미리 세팅을 해놨는데요. 실제로 만드시게 되면 만들기를 클릭하신 다음에 AVD가 배포되면 위치하게 될 리소스 그룹 이런 것들은 다 이름을 넣어서 지정을 원하시는 이름으로 넣어서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호스트풀 유형은 개인 방식이냐 아니면 풀링된 방식이냐 따라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 방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할당 유형은 자동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사용자가 직접 할당을 할 것인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동으로 하시게 되면 사용자들이 VM에 접속을 하실 때 랜덤하게 사용자가 임의의 VM에 접속을 하게 되고요. 그때부터는 그 사용자는 그 VM을 개인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직접 할당 같은 경우에는 관리자가 임의의 사용자를 일일이 하나씩 다 매칭을 시켜줘서 할당을 해야 되는 방식입니다. 다음에 가상 머신을 추가를 할 수가 있는데요. 얘를 클릭하시고 배포될 리소스 그룹, 그 다음에 세션 호스트 이름, HP 07 이런 식으로 한번 임의로 넣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포될 가상 머신의 위치는 한국 중부로 하겠다. 가용성 영역 같은 경우는 원하시는 방식으로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이미 만들어 놓은 이미지가 있다면 모든 이미지 보기 클릭해서 내 항목에 보시면 자신이 만든 이미지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만들어 놓은 이미지는 없기 때문에 그냥 마켓플레이스에서 있는 이미지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즈 10이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시면 윈도우즈 10에 대한 엔터프라이즈 버전들이 이렇게 쭉 목록이 보여지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멀티 세션을 사용할 거다라고 하면 PT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윈도우즈 10 엔터프라이즈 멀티 세션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이미지를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그냥 만약에 퍼스널 방식인 경우에는 그냥 멀티 세션이 아닌 그냥 일반 엔터프라이즈 이미지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하시는 VM 사이즈 선택을 하고요. 배포할 VM 수, 그 다음에 OS 디스크는 원하시는 유형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고, 부팅 진단 이런 것들은 필요 없으시면 테스트만 하게 되시면 사용 안 함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AVD가 배포될 가상 네트워크랑 서브넷을 지정을 해주고요. 네트워크 보안 그룹은 지금 테스트이기 때문에 그냥 기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인할 디렉토리는 액티브 디렉토리 선택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배포할 VM이 배포될 때 도메인이 조인이 되어야 되는데, 이때 AD 도메인 조인 계정을 미리 만들어 놔야 되는데 지금 저는 이미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AD 조인 이런 식으로 넣고, 그 다음에 암호를 넣고요. 그다음에 도메인 또는 단위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제 액티브 디렉토리 도메인 이름은 이거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VM이 배포가 되면서 어떤 OU에다가 위치를 시킬 것인지를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때 액티브 디렉토리로 가셔서 저는 이 OU에다가 VM을 배포를 할 거기 때문에 우선 가서 어트리뷰트 에디터 탭을 들어가시면 여기 구분 이름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름을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시면은 오타 없이 배포할 때 오류 없이 배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애저에 VM을 배포하게 될 때 관리할 가상머신 관리자 계정을 넣어주시고요. 네, 이런 세팅이 다 완료가 되고 나면 다음 작업 영역으로 가서 앱그룹 단위를 등록을 하겠습니다. 새로 만들기 해서 작업 공간의 이름을 마이스페이스 07 이런 식으로 임의로 만들고 다음 해서 검토 만들기를 하면 유효성 검사를 하고 쭉 생성될 목록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정보를 보여주고 있고 만들기를 클릭하시게 되면 호스트풀이 생성이 되고 지금 현재는 실제 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거를 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호스트풀 1번이 01이라는 풀에 지금 세션 호스트 VM 2대를 배포했는데요. VM은 지금 현재 2대가 배포가 되어 있고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호스트풀 유형은 개인으로 되어 있고 할당 유형은 자동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 사용자가 이제 사용을 하려면은 VM이 켜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VM을 켜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용자들이 사용할 세션 호스트 VM이 다 시작이 되었고요. 사용자들이 실제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식으로 접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윈도우즈 10, 윈도우즈 스토어에서 제공해주는 리모트 데스크탑을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웹페이지로도 접속이 가능한데요. 먼저 앱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이 앱을 실행하시게 되면 이 Subscribe라는 버튼을 클릭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가 쓸 자기 계정을 입력을 하게 됩니다. 테스트이기 때문에 다른 디바이스 등록을 하지 않고 그냥 이 앱에 로그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로그인을 하시게 되시면 사용자가 자기한테 배포된 VM 목록이 보여지게 됩니다. 지금 자기한테 배포된 세션 호스트가 이렇게 보여지게 되고요. 실제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시게 되면 윈도우즈 인증을 한 번 더 받으라고 암호화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을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로그인 하시게 되시면 이제 그때 실제로 자기한테 배포가 된 VM이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건 지금 개인 퍼스널 방식이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자가 자신의 컴퓨터 이름이 무엇인지를 만약에 확인해 보고 싶다고 하시면 호스트 네임을 확인했을 때 이렇게 AVD HP01 AVD-0번 이렇게 넘버링 된 숫자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사용자는 자신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서 쓸 수도 있고요. 이미 관리자가 회사에서 사용해야 될 응용 프로그램들을 미리 설치를 해놨다면 그걸 배포 이미지로 만들어서 배포를 하면 되기 때문에 사용자들은 그런 회사에 필요한 어플리케이션들을 쓸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은 그냥 마켓플레이스에 있는 기본 이미지로 배포를 했기 때문에요. 다른 프로그램이 설정이 되어 있는 건 없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똑같이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실행을 해도 되고요. 엣지를 실행해도 되고요. 기타
오피스가 설치가 되어 있다면 문서 작업도 가능하게 됩니다. 지금은 앱을 통해서 접속을 하는 방법을 보여드렸고요. 이번에는 웹을 통해서 한번 접속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상단의 주소에 보시면 https rdweb wvd.microsoft.com 하고 뒤에 쭉 경로가 나와 있는데요. 이 주소로 입력을 하고 엔터를 치시게 되면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묻는 Azure AD 인증을 물어봅니다. 그러면 지금 자기한테 자기 계정을 가지고 로그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자신한테 할당된 VM이 이렇게 보여지게 되고요. 한 번 더 인증을 물어봅니다. PT에서 앞단에 설명드렸듯이 총 2번의 로그인을 거치게 되는데요. 처음 로그인하는 거는 Azure AD 인증, 그 다음에 두 번째 VM에 로그인할 때는 액티브 디렉토리 인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웹페이지로 이렇게 접속한 자기 VM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퍼스널 방식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들이 VM을 자기가 뭐 필요할 때 켰다가 또는 뭐 다 썼을 때는 꺼야 되겠죠. VM 비용이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럴 경우 아까 제가 앞단에 설명드렸듯이 개발자가 올려놓은 그 GitHub의 소스를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이 사이트 GitHub에 들어가서 보시면 Azure Starter for Windows Virtual Desktop이라는 개발 소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온 대로 배포를 쭉 하시게 되다 보면 Azure 웹 앱을 통해서 배포를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배포를 하게 되고 나면 사용자가 해당 자기가 VM을 끄고 킬 수 있는 셀프 포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셀프 포탈에 대한 이름은 Azure 웹 앱을 만들 때 랜덤하게 생성이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생성된 이름이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주소를 치고 들어가면 지금 저는 이 테스트 01이 이미 로그인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 로그인 같이 됐는데 이렇게 자신한테 할당된 VM이 보여지게 됩니다. 이 VM은 여기서 지금 보시면 디얼로케이트 하겠냐 오케이 누르면 VM이 꺼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클릭하게 되면 재시작하겠냐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VM을 디얼로케이트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녹색불에서 이제 좀 있으면 빨간색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디얼로케이트 된 VM을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다시 켜야 된다 그러면 다시 저는 켜서 실행하시겠습니까? 물어보면 OK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VM이 실행이 됩니다. 이러한 주소는 웹앱이 배포되면서 자동으로 생성되는 이름이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이런 사용자 커스텀 도메인을 따로 만들어서 등록도 가능하고요. 지금 저는 단순히 요 사용자 스태프 포털을 보여드리기 위한 환경이기 때문에 그런 사용자 지정 도메인 이름은 따로 만들진 않았습니다. 네, 그러면은 접속하는 방법은 이렇게 설명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AVD 배포 및 사용자가 접속하는 방식 또한 사용자가 스스로 VM을 끄고 킬 수 있는 그런 데모까지 한번 쭉 진행을 해 봤고요. 마지막으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면 AVD 사용에 대한 결정을 할 때 멀티 세션 방식과 퍼스널 방식을 결정을 하고 또한 얼마만큼의 리소스가 필요한지 결정한 다음 VM 스펙을 선정을 해야 됩니다. 또한 멀티 세션의 경우 사용자 프로필을 어디에 저장할 것인지
또한 관리 및 모니터링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전체적인 AVD 배포는 쉽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용도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따라서 디자인이 달라질 수가 있으니 이 점을 가장 염두에 두고 배포를 해야 되겠습니다. 아울러 클루커스에서는 AVD 도입 시에 사용 방식과 예상 TCO 리포트, 또한 보안 취약점을 개선에 대한 무료 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저희한테 이런 서비스를 받고 싶으시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AVD에 대한 전체적인 소개를 드렸고요. 네, 지금까지 클루커스 컨설턴트 김두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